지난 연말부터 새해까지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8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5도로 20년 만에 혹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이번 한파의 원인과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기록적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강이 2년 만에 결빙됐고요. 또 수도관 동파와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한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이번 한파는 작년 12월 29일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당시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시작된 한파로 이번 추위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거의 이번 한파는 거의 한 15일 정도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파, 그리고 이번에 심했던 걸 2차 한파라고 부릅니다. 예. 서울의 기온은 20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졌죠.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고요. 가장 추웠던 곳은 설악산으로 영하 29.4도였습니다. 얼마나 추웠냐 하면은 서울이 한파 경보죠. 네.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가 3년 만에 발령됐고요. 제주도는 57년 만에 한파 특보가 발령되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한파와 폭설로 제주공항은 100편 이상의 결항이 발생을 했고요. 눈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지요. 예. 이게 야외 촬영하던 방송 장비도 고장날 만큼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요.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매년 연평균 온도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번 겨울 한파는 왜 이렇게 추웠던 건가요? 일단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구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북극 쪽의 기온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의 찬 공기에 남하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겨울철 중위도 지방까지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제트기를 갖다가 극활이라고도 부르는데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트기가 빠른 속도로 흐를 때는 북극의 한기를 다 가둬주는데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힘을 잃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행을 하게 되거든요. 사행을 한다는 것은 뱀처럼 구불하는 형태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약해진 제트기를 틈타서 북반구의 중위도 곳곳에 북극의 한기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북극 진동 지수입니다. 네. 북극 진동, 북극에 있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 일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데요. 그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은 북극의 제트기류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북극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 3.5 정도로 매우 강한 음해 지수를 보이는데 겨울 추위는 음해 지수와 비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기류가 아래로 밀려냈고 사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번 한파는 그 추위도 그렇지만 열흘 넘게 지속을 했거든요. 유독 길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대륙성 고기압이 차례로 유입되는 웨이브 트레인형과 북극 한기가 곧바로 유입되는 블로킹형 두 가지 한파가 있습니다. 네. 이번 초겨울에는 웨이브 트레인형이 두어 차례 다가와서 사만사온 형태의 추위를 보이다가 연말 연시에 닥친 블로킹형 한파는 열흘 넘게 장대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블로킹형 한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으로 길게 제트기류가 남하하면 상층으로 분리저기압을 만들어요. 예. 이 저기압이 만들어진 북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은 꽤 오랫동안 정체를 합니다. 네. 이번에 보름 이상 우리나라에 한기가 머물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파를 일으키는 북극발 찬 공기를 평상시에는 제트기류가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느슨해지면서 찬 공기가 새어 나왔고 또 블로킹 현상으로 한파가 오래 갔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한파가 오래 가고 북극발 한파가 내려오면 북반구의 모든 나라가 좀 더 강력한 한파를 맞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북극으로부터 강하게 남쪽으로 제트기류가 사행해 내려오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는 혹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스페인은 실제로 이런 한파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 영하 40도 이하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혹한과 폭설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한겨울철에 대개 이렇게 강하게 남쪽으로 제트기류가 내려올 때는 지구를 갖다 북방으로 올 때는 한 3개 파가 같이 내려와요. 네. 동아시아 하나, 미국 동부에 하나, 유럽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미국 동부 쪽에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와 유럽 쪽에만 내려갔거든요. 예. 미국 동부 쪽의 대표적인 추운 도시가 이제 시카고, 뉴욕이죠. 서울이 영하 18.6도를 기록한 8일 아침에 뉴욕은 영상 5도, 시카고는 영상 3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례적으로 그 지역은 따뜻했던 것이죠. 제트기가 사용할 때 북극 한기에서 따라서 내려오는 지역은 엄청난 혹한이 되지만 오히려 그 옆 지역은 따뜻한 기류가 오히려 북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더위를 갖다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혹한이 발생했다. 그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서쪽이라든가 그 동쪽 지역들은 이상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북반구라고 다 추웠던 건 아니군요. 자, 그런데 이번 추위의 원인이 북극 한기가 남하한 것도 있지만 라니냐가 또 다른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니냐가 한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그 적도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라니냐는 이제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죠. 라니냐 때도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현재 이제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8도가 낮아요. 그런 라니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개 이 라니냐가 발생하는 겨울철은 추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980년 이후 라니냐가 총 9회 발생을 했는데 이때 겨울철 평균 기온을 보면은 6번이나 평년보다 추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올겨울 한파에 라니냐 현상이 한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한파는 뭐 라니냐와 북극발 한기가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은 한파뿐 아니라 폭설이 내려서 큰 피해를 봤죠. 네, 이게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기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추울수록이죠. 추울수록 눈이 많이 내립니다. 6일날 서울 서초구에 13.7cm 눈이 내리면서 뭐 퇴근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때는 이 경기만 쪽에 있는 기압골이 남서진하면서 아주 강한 부분이 서울 남쪽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북부와 남부로 갈라졌는데 서울의 남부니까 강남으로 해서 남부 쪽과 경기도 남부 쪽으로는 10에서 15cm의 폭설이 내렸죠. 네. 그리고 이제 7일서부터는 대수면의 온도와 대기 온도의 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해기차죠.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해안 지역, 제주도에 폭설이 더 내렸습니다. 이때 이런 그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은 더 추운 공기가 내려올수록 또 바람이 강할수록 눈은 더 많이 내립니다. 예. 이 당시에 제주 어린목에 77cm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요. 충남 서해안, 전라도 서해안 지역으로도 15에서 한 20cm의 정말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뭐 이날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퇴근하던 시민이 16시간 만에,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도착했다고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죠. 자, 이런 추위와 폭설에는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2018년 1월에 한파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파 때 전년과 비교해 보니까 사망률이 22% 증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혹한이 밀려오면 심혈관 질환자라든가 호흡기 질환자들은 가급적적 외출을 자제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또 이번에도 뭐 수도 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동파되었는데요. 이런 한파가 내려올 땐 미리 계량기 보관함에 헌옷을 넣어서 보관한다든가 또는 밤에는 수돗물을 조금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라든가 축대 등의 붕괴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0m 면적에 30cm 정도만 쌓여도 무게가 9톤이나 되기 때문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좀 눈을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서울 강남 지역의 폭설 때 제설 작업이 부실해서 많은 사고, 좀 교통 체증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라든가 또 지자체 등에서는 다음 폭설에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제설 작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히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좀 한파가 갔는데요. 당분간은 한파 소식이 없는 건지 앞으로 날씨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낮서부터는 서울도 이제 영상권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며칠 동안은 영상권이 유지될 걸 봐요. 낮에는. 근데 이제 수요일은 예년보다 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다시 15일에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 다음에 16일서부터 주말까지는 또 추운 날씨가 한 차례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년 이맘때 이제 겨울 날씨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 1월 말서부터 2월 상순 사이에 또다시 북극발 한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기온이 계속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추운 날씨에 노약자들은 특히 건강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 뭐 외출하실 때 모자라든지 장갑 같이 꼭 단단히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